공소 할아버님의 묘소 풍수를 설명해 주세요. 첫째, 공소 할아버님 대맥은 대관용 태백산을 타고 월악산, 속리산, 추풍령, 민주지산을 타고 내려온 용이 덕유산을 거쳐 장수에서 분화하여 지리산에서 승천하는 대용맥을 만들고, 내려오는 용맥 설명하는 거예요. 지리산 대용맥 아래 낙남정맥을 타고 진주를 거쳐 강한 낙남정맥 고성 연화산, 마산 하포구 서북산과 대산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꼭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는 대맥을, 낙남정맥을 타고 결국 마산 하포구 대곡산에서 용맥이 머물어요. 저 위가 바로 대곡산이에요, 주산이. 그리고 대곡산의 형국은 거대한 날개를 좌우로 길게 요렇게 펴요. 요렇게 펴고 비상하기 전 날개를 이렇게 해서 추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태백산맥서부터 지리산까지 왔기 때문에 날개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상하기 전 날개를 길게 하고 이렇게 추스리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주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앞에 길게 뻗은 산이 바로 대곡산 주작의 날갯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갯짓 자체가. 그리고 공소 할아버님 묘소는 대곡산에서 남서방향 아래 주작 머리에 묘소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공소 할아버님은 바로 여기가 주작의 머리에 하나의 벼슬을 뒀다 생각하시면 돼요. 벼슬에 묘자리를 쓴 형국이에요. 그런데 풍수학에서는 원래 주작 머리에다가 묘자리 안 쓰거든요. 항시 이 등에는 써도 머리에다가는 쓰게 되면, 이렇게 성물을 놓게 되면 머리가 무거워서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명당은 원래 돌을 많이 쓰면 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돌을 치워야 되는 형국이에요. 여기는 명당일지라도 이렇게 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자청룡 우백호를 설명해 주세요. 공소 할아버님 묘소는 자청룡 형국은 단아하면서도 품위가 넘치나, 공소 할아버님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아주지 못하고 약간 등을 들려갖고 무시하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청룡으로 보이나 공소 할아버님에게는 조금 해가 되는 형국이요. 풍수학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자청룡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그런데 요 앞은 감아주는 듯 하나 그 너머로 가면 이렇게 등을 돌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해가 돼요. 이런 곳에 묘소를 쓰면 부인들이 남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백호는 힘이 넘쳐요. 오히려 우백호는 힘이 넘치고 우락부락한 장군이 공소 할아버님 명을 기다리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우백호의 뜻은 공소 할아버님의 제자들은 문관보다 무관이 많고 역성을 통해 새 역사를 쓰는 무관들이 많아요. 곧 역성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초대 공소 할아버님 제자들 중 이색도 많고 조선을 만든 이성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무관들이 또 많아요. 한마디로 공소 할아버님 제자들이 바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창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풍수대로. 그래서 바로 우측은 우락부락해요. 그냥. 왜 백호, 왜 청룡을 설명해 주세요. 외백호는 대산, 광년산이고, 외백호는 내백호처럼 힘이 넘치고 우락부락한 장군이 공소 할아버님 명을 따라요. 내백호는 직접적인 장군이고, 외백호는 내백호들이 명령을 하면 바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나 외청룡은 외백호보다 힘이 약하고 마산바다에서 치고 들어오는 흉을 막기 바쁜 형국이에요. 그리고 외청룡보다 외백호의 힘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외청룡보다 외백호의 힘이 사라지면 곧 흉에서 공소 할아버님께서 해를 입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외청룡 방향 쪽에 거대한 용을 2마리 정도를 마산바다에서 치고 들어오는 흉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 앞에다가 그 엄청나게 강한 용을 저 바다, 마산바다가 때리고 있는 형국을 막아줘야 돼요. 원래 호랑이가 막아줘야 되는데
저기다가는 호랑이를 세우면 안 돼요. 왜 청룡 자리에 호랑이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을 세워서 바로 마산 앞바다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자가 있지만 사자는 겨울에 힘을 못 써요. 사자는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이런 묘소의 성물 뜻을 정확하게 알고 원래 호랑이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너무 안타까운 면에 좀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점이죠. 예. 명당혀를 설명해 주세요. 첫째, 대곡산 872m 남서쪽 아래 공소할아버님 묘서가 있어요. 할아버님 묘소는 다행하게도 대명당은 아니나 명당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풍수의 기본은 속기열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보면 공소할아버님 묘소 위에는 속기열지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속기열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공소할아버님 묘소는 안타깝게도 속기열지가 없어요. 대곡산 아래 내려올 때 물이 그냥 때리고 와요. 그냥 봐요. 속기열지 없지요. 그리고 건수가 너무 많아요. 속기열지가 없으면 건수를 잡지 못하고 내강에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명당이나 건수 때문에 건수명당이라고 그래. 이걸 요 공소할아버님 묘자리에 이미 물이 탔거든요. 그 증거로 묘소 관리를 안 하면 명당이지만 물 때문에 때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봐도 한번 보세요. 여기 건수 때문에 이 물이 침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다 물이 침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돌로 석축을 안 싸고 흙만 있으면 관리 안 하면 얼마 안 있다 이거 싹 은어져요. 여기도 봐도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여기 이끼도 자라고 몰리죠. 여기 자체가 물이 속기열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일지라도 속기열지가 없는 명당은 불리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명당일지라도 속기가 없으면 묘소가 해가 되고 이제 속기열지는 물을 걸러주는 자체가 속기열지는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소할아버님 묘소에는 건수를 거르지 못하고 묘소 관리를 못하면 건수 때문에 묘소가 다 터져버려요. 공은할아버님은 오히려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공소할아버님은 그래도 다행하게 저기서 내려오는 속기열지는 없지만 내려오는 물이 완만하거든요. 그런데 공소할아버님은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묘자리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공소할아버님 아니 공은할아버님은. 그래도 다행하게 공소할아버님은 여기에서 내려오는데 완만해서 물이 옆으로 빠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저기다 물골도 만들었더라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용수는 복수인가요? 액수인가요? 공소할아버님 앞에 용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수는 강이나 하천이나 물을 뜻하는데 공소할아버님 묘소에는 안타깝게도 용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물이 시작하는 득수 형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이 시작하는데 득수인데 무슨 물이 있어요. 그래서 메마른 형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큰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려운 형국이에요. 그래서 즉 용수는 재물을 상징하고 항시 재물이 부족한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씨들이 가난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한마디로 농지는 있어도 용수가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소할아버님 묘소에서 보면 밭가논이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기 때문에 땅은 있으나 메마른 땅을만 볼 수 있고 농사짓기가 너무 척박해요. 보기보다. 그래서 장마 때는 그래도 산에서 물을 주지만 장마가 아닐 때는 막 메말라요. 여기 터가 원래부터 물이 적은 터라. 그리고 산맥이 너무 짧아서 또 물이 적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공씨가 가난한 이유를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공소할아버님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땐 그 증거로는 예를 들면 공부할아버님은 이성계의 편에 들어서 역성을 했잖아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명나라에 가셔서 병으로 돌아가셨슈. 그러면 그 차자 공은할아버님 고상공파 공은할아버님은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하고서 낙포리에서 돈도 안 벌고 돌아가셨슈.
그럼 생활이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공수할아버님 때문에 그래요. 공수할아버님 터가 물이 없고 농사짓기가 척박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먹고 살 게 없는겨. 왜 하필이면 이런 데다가 받으셨슈? 차라리 창녕에 받으시지. 창녕공시면 엄청나게 부자로 살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창원공시라 그래서 우리가 쫄쫄 가난해요. 땅은 있어도 메말라요. 창녕과 창원, 원자와 영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그 할아버님 때문에 역성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혜는 없다. 그렇게 보이죠? 자청룡은 미끈하고 아담하고 좀 띠라게 생겼고 우백호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풍수가 그래요. 예. 철탑이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저기 철탑이 많지요. 공수할아버님 때는 철탑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산이 개발되고 창원이 개발되고 하면서 전기가 부족했고 그 전기를 끌어당기느라고 철탑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한 건 소나무가 지켜주고 있다는 점. 이 나무 없으면 벌써 작살 났어요. 공씨들 다 또라이 돼요. 머리 다 빠지고. 어느 정도 차단도 예, 많이 차단해줘요. 그래서 철탑이 있으면 후손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공수할아버지 때는 철탑은 없었으나 현재 들어서 철탑이 생겼고 철탑이 생긴 후부터 공수할아버지 후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자체가. 그리고 철탑이 생길 때 공수할아버님 후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훈할아버님 때도 반대를 못 했는데 공수할아버님 때도 반대를 못 한 거지. 하여튼 공수할아버님하고 공훈할아버님은 같은 맥락이요. 공부할아버님 그쪽은 철탑이 없어요. 어촌파는 어촌할아버님 있는 데는 철탑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공수할아버님하고 공훈할아버님만 철탑이시오. 왜 그럴까요? 공부할아버님, 어촌할아버님은 역성을 해서 편안했잖아요. 근데 고려의 충실다라고 절개를 지킨 대가가 바로 철탑으로 남은겨.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라고.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씨, 고산공파, 대한민국에 있는 고산공파 주맥은 어촌파가 아니라 고산공파가 이어받아야 돼요. 왜? 운명이 똑같잖아요. 공수할아버님도 철탑이 있고 공훈할아버님도 철탑이 있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촌파 공부할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수할아버님하고 공훈할아버님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누가 이런 곳에 공소 할아버님의 묘자를 하셨을까요? 고려시대에 직관이 없었을까요? 고려 때 음양오행, 풍수지리학이 최고로 발달됐을 때가 바로 고려 때예요. 우리가 조선 때 풍수학이 가장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려 때 왕실에는 그 왕과 색깔을 맞춰서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일례로 드라마 대풍수를 보면 거기 잘 나와요. 임금이 덮는 이불, 베는 베개, 먹는 음식까지도 다 바로 음양오행 풍수학으로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바로 지간이 없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공수할아버님은 정확한 지간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명당은 봤으나 속결지를 보지 못했어요. 속결지가 없으면 아무리 명당일지라도 명당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공시문 중 묘자리 중에서는 그나마 잘 관리를 하셨어요. 나라에서 관리해줬는지 아니면 공시 후손들이 관리해줬는지 이건 다음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곡산과 태산 중간에 경남대로가 있는데 흉인가요, 복인가요? 지금 한번 보세요. 경남대로가 막 달리고 있어요. 시끄럽죠? 묘소는 조용해야 돼요. 아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확성파장을 갖고 있어요. 요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 앞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저 앞에서 들어오는 확성파장을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기준 지방자치제 때문에 생각 없는 개발 때문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등을 통해 터널을 막 뚫고 있거든요. 경남대로 때문에 터널도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곡산과 태산 중간에서 막 집안이 흔들리는 겨.
그리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등을 통해 터널이 있으면 좋은 듯 하나 결국 산의 용을 죽이고 산의 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제발 부탁인데 기관장들 대한민국 산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산맥을 그만 죽이시고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 지금 그 어디서부터 뚫는 도로가 무슨 도로죠? 양평도로도 놓지 마세요. 그거 할 때 또 산 터널 또 뚫을 거 아니요. 더불어당 방식으로 뚫었다가는 엄청나게 산맥을 죽여버려요.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직관이에요. 직관이기 때문에 혀를 보호하고 산을 보호하는 게 저희 임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기관장들이 막 산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먹고 그 지랄하는겨, 그 업자들한테. 우리 이제 터널 그만 뚫어도 돼요. 이제 제발 좀 산 터널 좀 뚫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이장이 답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장은 답이 아니에요. 첫째가 제가 만약에 창원시장이 된다면 저 고속도로부터 싹 없앨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자청룡을 산을 더 흙을 끄져 모아서 앞으로 더 빼서 공소할아버니 묘를 포근하게 감싸게 만들 거예요. 돈 엄청 들겠죠. 예, 이게 답이요. 그 다음에 비기풍수로 보완을 해야 돼요. 아까 용 놔야 된다고 그랬죠. 용을 바로 그 마산 때리는 바다 앞에다가 정확하게 보고 한 손에 여의주를 든 걸로 해야 돼요. 원펀치 들어오면 원펀치로 때려버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거대한 속결지를 만들어서 물을 양분시켜 버려야 돼요. 공소할아버니 묘소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 앞에다가는 이쪽이요. 저 앞에다가는 뚝을 쌓아야 돼요. 뚝을 싸서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요. 저기다 뚝을 싸면 여기 물 가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공씨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는 풍수인데 과연 제 말대로 하면 돈 엄청 들겠죠? 안 해주겠죠? 예. 그래서 더 좋은 대로 이장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역사예요. 역사기 때문에 역사는 이장할 수가 없어요. 역사라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슬퍼요. 공은 할아버님도 이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역사라서 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찔찔하게 가난하고 고생 좀 많이 해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생불님 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좋은 명당에 모시면 생불님 아버님 후손 때부터는 괜찮아지죠? 예, 그때는 잘 돼요. 아, 그게 답이네요. 그러나 공은 할아버님하고 그 다음에 공소 할아버님이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한테는 대단하신 분이고 저한테는 바로 저를 낳아주신 부모와 같고 할아버지예요. 조상님이시라.